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빌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오늘은 한눈에 이해하는 기초연금 제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나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갔을 때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그 숫자가 너무 세밀하고 그래서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서요, 얼마 전에 제가 장표 한 장으로 기초연금을 한번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 비하면 2023년에 숫자가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은요, 그 대상자는 일단 만 65세 이상 돼야 되고요.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안에 들어야 합니다. 특수직연금 수급자하고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하는데요. 특수직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그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특수직연금 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그 기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 즉 단독 가구는 그 기준액이 202만 원이고요.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선정 기준액 이내로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맥시로 받는다고 할 때 1인 가구는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는 20% 감액해서 51만 7,088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라고 하는데, 소득 인정액은 어떤 게 소득 인정액이냐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단 크게 보면 소득 평가액하고 대산소득 환산액이 있어 갖고요, 이 두 숫자를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산식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뺀 다음에요, 여기에 0.7을 곱한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일단 소득 평가액이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208만 원이라고 하면요, 계산하기 쉽게요, 여기에 108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0.7을 곱하면 70만 원이 되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은 70만 원이 되고요. 거기에 기타 소득을 더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이 있고요, 재산소득이 있고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은요,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소득은 우리가 예금 같은 거 했을 때 이자나 아니면 ETF 같은 거 투자했을 때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런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사적연금 소득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요거를 좀 보고, 아니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노후 준비하라고 연금 준비하라고 하면서 기초연금 평가할 때 이 소득까지 더하는 거는 노후 준비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좀 약간 헷갈리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적연금 소득은요,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뭐 IRP 아니면 연금보험 같은 데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소득까지도 더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적이전 소득은요, 국민연금하고 산재급여 등이고요. 무료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이상 주택에 거주할 때요, 그 가액에 연간 0.78%를 곱해서 소득평가액을 산출을 합니다. 재산소득 환산액은요, 수식이 상당히 복잡한데 살펴보면 뭐 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반 재산액 마이너스 기본 재산액을 하고요,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걸 더해서요,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빼줘서 어떤 숫자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산출이 되면요, 여기에 4%를 곱하고요, 나누기 12를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4000cc 이상의 자동차,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아니면 콘도 회원권이 있다면 이 가액까지도 더해서 재산소득 환산액을 산출을 하고요, 여기에 소득평가액을 더하게 됩니다. 일단 일반 재산액 마이너스 기본 재산액에서요, 일반 재산액은 제가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요, 일단 그게 5억이 되고요,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이니까요, 이걸 빼주거든요. 이걸 빼면 3억 6,500만 원만 요 수식에서 산출이 됩니다. 중소도시는 8,500을 빼주고요,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금융자산은 예금이나 뭐 채권 같은 게 저희가 한 5천만 원이 있다면요, 여기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더한 다음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빼주는데요. 부채에 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주택연금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말이 연금이지 사실은 부채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령액도 더해서 부채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좀 아슬아슬하게 걸리시는 분들은 뭐 주택연금을 부채로 활용하셔서 기초연금을 받는데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라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부부감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부부가 다 같이 받으면 20% 감액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1인 가구는 32만 3,180원인데 만약에 감액이 없다면 한 64만 6천원 정도 되겠죠. 근데 감액을 해서 51만 7,088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 제도가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은 제도인데요. 아니 어떻게 국민연금 나라의 정책을 믿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은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국민연금 내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 주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요. 매월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요. 그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즉 한 50만 원 받으면 감액이 좀 적겠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국민연금만 계산하면 최대 감액하는 거는 5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요. 일단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액이 일단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소득 인정액하고 기초연금액을 더했는데 이게 이 선정 기준액을 즉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 2천원을 초과하면요. 이제 감액이 또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작으면 감액이 적겠지만요. 그 차이가 많으면 감액이 많이 되는데요. 여하간 하여튼 최소 10%는 지급을 합니다. 즉 1인 가구는 32만 3,180원의 10%는 32,318원 정도 되고요. 부부 같은 경우는 10%로 하면 51,708원이 됩니다. 이렇게는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판정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나 아니면 소득평가액, 재산소득 환산액 이런 걸 따지는 기준들도 상당히 복잡은 합니다. 하지만 이 장표 한 장으로 전반적으로 기초연금의 어떤 대상자라든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감액이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장표 한 장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하간 저희가 기초연금을 지금 받기 시작한다면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나중에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매년 상황이 변동되면 평가해서 지금 못 받더라도 나중에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받더라도 재산이 많아지면 나중에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대상 기간까지 아직 먼 분들은요.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어떤 조정이 필요하면 사전에 미리미리 조정을 하신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나중에 신청을 하면 우리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취합해서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알려주니까요. 그 절차는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장표로 작성한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